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서민들의 대표적인 난방 연료인 연탄 가격이 3년 연속으로 오르면서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 나기가 더욱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을 펼치고 있는 밥상공동체 복지재단은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리며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윤하은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연탄이 금탄이 되고 있어요.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최근 3년 사이 연탄의 소비자 가격이 500원에서 800원으로 50% 넘게 오르면서 연탄이 유일한 난방 대책인 서민들은 한숨만 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글의 청원자는 밥상공동체 복지재단. 원주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20년째 연탄은행을 운영하며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을 펼치고 있는 곳입니다. 복지재단은 저소득층을 위한 연탄과 사업자용 연탄 가격을 분리하는 가격 이원제 도입과 연탄 가격 동결을 촉구했습니다. 14만여 가구에서 10만 가구 정도가 연탄으로 겨울을 나서 어떤 몸부림이 연탄에 들어있고 생존의 연료이지 단순히 정부가 말하는 화석연료는 아니라는 거예요. 밥상공동체는 청와대 청원을 시작으로 청와대 앞 1인 시위, 서명운동 등 항의의 움직임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연탄 가격 인상에 반대하는 또 다른 청원도 수십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연탄 가격 인상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최근 강릉의 한 주택 보일러실에서 불이 나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었지만 다행히 금세 꺼졌습니다. 집주인이 소방차가 오기 전에 집에 있던 소화기 3통으로 껐기 때문인데요.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구정면의 한 주택 보일러실이 소화기 분말로 가득합니다. 연통이 과열돼 불이 났지만 집주인이 소방차가 오기 전에 집에 있던 소화기로 미리 끈 겁니다. 보일러실 바로 옆엔 가스통까지 있어서 아찔했습니다. 불이 시작된 보일러실 주변은 이처럼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요인이 많은 데다 주변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자칫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었습니다. 2년 전 화재로 집이 모두 탄 경험이 있어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소화기 3대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무작정 소화기를 들고 이 보일러실 문을 열고 한 통을 그냥 쏟았습니다.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고 그 연기가 나길래 그 벽을 뚫고 거기다 소화기 한 통을 또 붓고요. 특히 겨울철에 발생하는 도내 화재 원인 가운데 보일러와 난로가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적절한 관리는 필수입니다. 초기 대응이 가장 좋은 소화기를 비치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보일러실 같은 경우는 연통 부분에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주위에는 석고보드나 석고 밴드를 반드시 부착해서 연소 확대되는 것을 막는 것이. 최근 주택과 식당 주방에 이어 내년부턴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 설치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고 10년 지난 소화기는 폐기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겨울철 화재를 줄이기 위해선 용도와 내구 연한에 맞는 소화기를 한 대 이상 갖추고 보일러와 난로 점검을 제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2021년 동계 아시아 경기대회의 남북 공동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가 이후에도 4년마다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동계 세계 군인 체육 대회까지 유치하겠다고 밝혀 최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9일 강원도의 사회문화위원회 2021년 동계 아시아 경기대 유치 동의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한 의원이 남북 교류의 주도권을 경기도에 빼앗기고 있다는 질문에 강원도 담당 국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강원도가 그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 동계 스포츠를 2021년도에는 지금 이제 아시안 게임, 그다음 2025년도에는 그 세계 그 동계 유니버시아드, 그다음 2029년도에는 세계 동계 군인대 이런 것들을 남북 공동으로 계속 지금 추진하려고. 그리고 남북 공동 개최가 아니면 의미 없다며 이들 대회 유치가 정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새 대회를 유치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정부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4년마다 국제대회를 열려고 하는 것에 정부는 강원도가 국제대회를 독식하려는 것 아니냐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유니버시아드를 관장하는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은 2021년 서울 평양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공동 개최를 서울시에 제안했습니다. 또 충북도 202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더군다나 이들 대회가 유치 활용 방안을 제대로 찾지 못한 올림픽 경기장의 면평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특히 올림픽에 비해 지명도가 낮아 흥행을 보증할 수 없어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림픽 이후에 버전을 준비를 하고 비전을 준비할 시기인데 또다시 메가스포츠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 사업에 있어서의 타당성이나 도민의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못한 속에서 또다시 이 밀어붙이식으로 진행한다는 것들은 도민들 어느 누구도 납득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평창 올림픽처럼 도민적 지지를 얻는 일도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더욱이 강원도가 정치적 목적으로 스포츠 대회를 이용하면서 대회의 본질마저 훼손한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교권 침해로 인해 정신과 상담을 받은 교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권 침해로 인해 정신과 상담을 받은 교원은 2016년 11명에서 지난해 18명, 올해는 2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도내 학교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건수도 2016년 100건에서 지난해는 229건으로 늘어났습니다.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등의 고된 업무에도 꾸준한 건강관리로 틈틈이 헌혈을 하며 생명을 나누고 있는 소방관들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본부 소속 김도윤 소방장이 50번째 헌혈로 대한적십자사 헌혈유공 금장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김 소방장을 비롯해 50개 넘게 헌혈한 도내 소방공무원은 모두 13명에 달하고 있으며 10회 이상 헌혈 참여자는 203명, 100회가 넘는 헌혈로 명예정단에 오른 소방공무원도 3명이나 됩니다. 한편 남궁규 강원도 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은 헌혈 횟수가 무려 289회에 이른 가운데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게 꾸준한 건강관리와 헌혈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겨울축제가 이번 주말 평창 송어축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평창 송어축제에서는 맨손 송어 잡기와 얼음 낚시, 눈썰매 등 다양한 체험과 즐길 거리가 마련됩니다. 또 산천어 낚시와 국내 최대 실내 얼음 조각 광장을 즐길 수 있는 화천 산천어 축제도 다음 달 5일 개막하고 1월 18일에는 대관령 눈꽃 축제가 그리고 1월 26일에는 인제 빙어 축제가 잇따라 열립니다. 올해는 강추위에 축제장 얼음이 두껍게 열고 눈도 많이 내려 축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7도에서 8도, 영서 지역은 3도에서 5도, 강원 산지는 0도에서 2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한편 영동 지역에는 계속해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영서 지역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단체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사로 쓴 언론사 기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3월 모 신문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심규원 동해시장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내용을 기사로 쓴 42살 정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청년 친화 강소기업에 강원도 내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적은 15곳이 선정됐습니다. 도내에서는 임금 우수기업에 11곳,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에 14곳, 고용안정 우수기업에는 7곳 등 중복 선정을 제외하면 청년 친화 강소기업에 15곳이 포함됐습니다. 전국 1,127곳 가운데 서울이 351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3개 분야에서 각각 700곳씩 청년 친화 강소기업을 선정했으며 이들 업체에는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무임 민원 발급기 이용 실적을 집계한 결과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까지 모두 94,348건의 무임 민원 발급기 이용 실적 가운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은 39%인 37,25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 관내에는 모두 15곳에 18대의 무임 민원 발급기가 설치되어 있고 민원인이 많은 8곳 11대는 지난 8월 31일부터 24시간 365일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무임 민원 발급기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해 70여 종의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민원 창구에서 발급받을 때보다 수수료가 50% 감면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동해 자유무역지역에 조성하는 콜드체인 표준 공장이 당초 계획대로 내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동해시는 내년 정부 예산에 콜드체인 허브 구축 사업비 76억 8천만 원이 확보돼 당초 목표대로 내년 말에 시설을 완공하고 2020년에 운영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80억 원을 들여 건축하는 동해 콜드체인 표준 공장은 냉동창고와 냉장창고, 가공공장 등을 갖추며 동해 자유무역지역 관리원이 운영하게 됩니다. 원주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육아지원 사업으로 반곡동에 건립될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약 2억 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장난감 도서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